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른더 솔롱거스 제143회차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저 오늘 말씀드릴 건 제가 제목이요, 민주정치 발달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민주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민주정치하면 그 근원을 아테네 민주정치에 두고 있죠. 아테네 민주정치 발달사를 보면은 그리스 얘기인데, 우리 동양이 아닙니다. 서양입니다. 네. 처음에 그 참주 정치, 금권 정치, 이렇게 이제 그 금권 정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쥐는 거죠. 참주들이 정권을 쥐고 돈 많은 사람 정권을 쥐고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제 전쟁이 자꾸 납니다. 그리스가 너무 옛날에 이제 고대 국가니까 자영농으로 농업을 하게 되니까 그 자영농 농민들이 군인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전쟁을 자꾸 나가니까 이 군인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니까 이 전사에게 바로 참정권을 주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군인, 즉 남자에게만 참정권을 줍니다. 여자와 노예는 주지 않았어요. 요거 이제 오스트라 코드를 가지고 도편 추방 제도를 이렇게 했죠. 1년에 한 번씩 매년 투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와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현대는 여성에게 참여권을 준 지는 얼마 안 돼요. 미국의 경우에도 1935년까지 여성은 그 투표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1935년에 미국은 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나서 건국하자마자 전부 투표권을 받았어요. 남녀 구분 없이 하나씩.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 했더니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가 이제 평등 세계가 됐죠. 좀 완전히 평등이 되니까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일종으로 다 줬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 되면서 건국하면서 덩달아서 그냥 남녀 구분에서 투표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남녀 구분의 투표권을 받게 된 이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투표권을 이제 모두 갖게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선거를 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6.25 전쟁 정도도 하고, 이 투표를 나중에 4.19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굉장히 투표를 선거를 열심히 했다 보니까 선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시 때도 선거를 했고 선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 보고 독자자라고 뭐 그러지만 선거는 다 했고, 그리고 이제 4.19 때까지 계속 선거를 했어요. 그 이제 선거는 맨 선거에 해서 민주정치의 룰은 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9로 이 박사가 이제 물러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됐는데, 근데 이제 요새 우리 이제 선거권은 그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대중 시절에는 4.19 이후 박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그때도 계속 71년에 김대중 씨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유신을 했죠. 유신하고 79년 서거하실 때까지 이제 통일체 국민회 해가지고 해나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독재다 분분한 게 많지만, 이제 박 대통령이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이제 공업화 그리고 새마을운동 성공을 해서 배고픔을 해결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박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으로 남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새 와서는 김정은이가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미군 철군 얘기가 자꾸 철수한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계속 자주국방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과연 미국 없이 북을 이길 수 있는가? 대적할 실력도 없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전작가를 해서만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왜 정부가 이걸 자꾸 추진하려 하느냐? 이것을 보면 김대중 시대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양반 대중경제를 해가지고 북으로 가자는 말씀을 결론은 그렇게 나오죠. 결국 이제 전 정부의 속셈은 마찬가지예요. 북으로 가 조카 통일이죠. 근데 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여긴 자본주의 경제로 돼가지고 시장 경제로 되는데,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남과 북이 북은 1인 독재 체제, 1인 지휘 체제니까
이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는 시장역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한 게 이제 저기 뭡니까 그 올림픽 때를 올림픽이 완전히 저기 뭐 뉴지7이라 그러죠. 예, 30 클럽에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우리의 사정을 생각해 볼 때 북하고 우리하고 경제고 쪽으로는 게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근데 이럴 때면 어떻게 통일하냐? 독일은 동독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서독으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베를린 장벽을 깨어넘었죠. 근데 이제 거기는 그래서 흡수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냥 1인 체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시장 경제에서 멋대로 쓰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어떻게 보면 그 복지국가 때문에 지금 요새 노조가 굉장히 많죠. 노조가 거의 필요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좀 과욕이죠. 그 노조 성과급 달러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통일할 때 우리가 북한식으로 바꿔간다면은 이제 북한은 지금 소득이 2,000달러가 안 되죠. 예. 우리가 3만 5천 불이 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면 우리 산업구조를 그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쪽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는 되지가 않아요. 가난해져서 통일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는 북에 무조건 항복하라는 거가 되는데 그리고 북식으로 다 고치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거지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북하고 전혀 맞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못 살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남이 그렇게 한국에 되는 건데 이제 우리 같으면 산업도 포기하고 재산도 돈도 다 포기하고 그냥 통일하면 된다. 뭐 통일이면 통일이 뭐 우리에서 오는 통일하지만 사실 좀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면 6.25 때 북이 기습해가지고 한 400만 정도 죽었죠. 예. 그렇게 무서운 과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통일을 한다. 이게 좋은 얘기긴 하지만 위험하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요새 와서 냉전이 끝나고 나서 남북이 이제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경계가 없어지니까 통일한 나라가 있어요. 예멘이죠. 근데 서로 경제 구조가 안 맞으니까 한쪽에서는 나눠 먹고 같이 먹자. 한쪽에서는 각자 이렇게 싸우니까 둘이 마구 싸가지고 둘 다 망가졌잖아요. 거기가 아시죠? 후티방은 그렇게 됐죠. 이게 지나간 일이지만 김일성 씨와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의 경제 정책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김영삼 씨 쪽에 이제 문민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김영삼 씨는 자기 혼자 다 알아 그 양반 자기 혼자 다 알아서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95년 6년에 가서 IMF가 왔죠. 그래가지고 그 IMF가 이제 오는 바람에 기업이 모두 파산했어요. 근데 이 뒤에 이제 저는 확실한 거는 노조가 한 것 같아요, 이게요. 네. 근데 우리가 금융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노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MF 극복이 됐죠, 우리가. 그리고 IMF 김대중 씨가 했을 땐 이제 뭡니까 햇볕 정책 해가지고 이제 북에다 퍼주기 했는데 그분들이 업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파산만 했지. 그래서 이 양반들 공산주의자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절로. 그래서 그리고 또 요새 와서 보면은 차베스를 모델로 삼고 따라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분 후계자들이죠. 노무현 또 문재인 지금 이재명 씨 대통령 그 후계가 똑같아요. 그러면 기업가들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가들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기업가들로 하여금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박 대통령 시절에 진언하신 분이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그러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5.16 혁명하고 나서 부정수자 수송하고 굉장히 갔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업가.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은 그 말을 받들어서 이제 기업가들 위주로 했더니 기업가들이 다 알아서 해가지고 돈 막히지 않게 부도나지 않게 뒷받침해줘가지고 나라를 이제 일으켰죠. 그게 이승만 박사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박 대통령은 그냥 자본에 쌓이니까 이제 그때 대일정권장 들어오고 뭡니까 또 독일 차관 들어오고 광고 가고 이렇게 월남장 가서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지켜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게 이제 어쩌면 군인 옛날 과거 군인 출신들 대통령들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지금 문민정부 들어와서 자꾸 망가져가지고 지금 말도 아니죠. 예, 실업자가 300만이 넘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마을 운동을 한번 봅시다. 새마을 운동은 그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새마을 운동 노래를 한번 보세요. 그 노래를 보면은 새벽정일 내 해가지고 마을 들을 피고 새마을을 갖고 그 저기 이 박사가 이 대통령 쪽 이 박사 이승만 대통령 쪽에 토지 개혁을 해서 토지를 다 농민에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 토지를 가지고 자기 토지에서 자기가 일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농촌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예. 농특산물만 하고 그다음에 낙농해가지고 굉장히 그 저기 우리가 고기업유를 시컷 먹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그 주역하셨던 분들이 70, 80대죠. 저는 어린 편이고 80대 그 선배님들인데 참 요새 와서 이제 뭐 농촌이 어려졌다는데 이것도 조금만 좀 요새 귀농하는 사람 많지만 요새 다 기업농이니까 조금만 하면은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좋게 이렇게 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네수엘라를 우리가 따라간다는데 베네수엘라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베네수엘라는 공업이 없습니다. 거기 중남미가 공업국가가 거의 없죠. 예. 공업이 없는데 그냥 땅속에 나와서 나온 돈으로 다 같이 나눠 먹고 사는 나라죠.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공산주의 해가지고 그 서방 기업들이 다 철수하게 해가지고 석유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공업시설이 많아가지고 공업국가가 이게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거기 그 나라고 돈이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돈 거기서 베네수엘라는 돈이 땅속에 나오죠. 예, 우리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 지금 자꾸 중국의 모습을 따라가는데 중국이 우리만 못하죠. 많이 뒤떨어진 나라.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을 따라간다는 게 무리고 이상한 것 같아요. 공산주의 사회를 우리가 이상사회라고 옛날에 그랬지만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 4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40년 동안 40편하고 즐겁게 살아왔죠. 왜냐하면 이 냉전이 끝내 91년, 92년이니까 그게 너무 편하니까 좌우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자유로우면 자유롭고 사실 우리가 좌우 구분을 못하고 살아도 잘 사는 이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마음대로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는데 이게 자유가 있어 그런 건데 이것이 자유가 없으면 달라진 상황이 다 똑같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자유가 뭔지 다 잊어버리는데 사실 이것을 이용해요. 90년대로 다 개방이 되니까 정교조가 교육을 잘못시키는 게 많죠. 예. 학생들과 뒤집어서 심지어는 엄마 아빠 부르지 말라 이렇게까지 지금 교육시대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저도 그랬지만 잘 살면 되니까 뭐 좌우가면 상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이유가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좌우든 상관없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우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 놓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반공멸 이렇게 나오겠죠. 예, 저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국법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법이 맞고 교육도 옛날 교육이 맞는 겁니다. 검인정 교과서 가지고 하는 게 틀렸다 그게 맞죠. 예, 역사 국사 교육도 그렇고 예, 네. 그래서 그 국사도 지금 우리가 배운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시가 많이 바꾸려는데 역시 도로 멸공 반공 이걸로 나가고 그 공사주의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구독 좀 부탁하고 많이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